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진 유라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네.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그런 점들, 네. 궁금하셨던 것들 좀 잘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게 제일 오늘은 궁금하셔서 병원에 꺼진 눈 지방 이식 그 수술 방법이 네. 궁금해서.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꺼지지는 않으죠. 지금 아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후 되면 어떠신데요? 오후 되면 뭔가 이렇게 눈이 전체적으로 음,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눈뜨기가 좀 힘들어지시는 네,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꺼짐 정도는 좀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네네.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아침이라 좀 부어 있으니까 지금 좀 네. 괜찮으시죠? 평상시 때보다 편하신 거고요. 네. 저 꺼진 눈 지방 이식 수술 방법은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꺼졌으니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채우는 거는 자가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주 소량을 이식을 해요. 예를 들면은 복부나 허벅지, 여성분들은 이제 허벅지에 좀 살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주사기로 아주 소량을 채취해서 그 거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꺼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다가 이제 지방을 이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꺼진 눈 지방 이식은 음. 그 필러보다 효과가 좀 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방이냐 필러냐 이 차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에는 그냥 되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필러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발표되는 논문 자료들도 많고 또 시행하시는 분도 많은데 필러도 괜찮은 재료에 속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가끔씩은 필러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어떤 게 더 좋다 우위를 다루기에는 조금 견해 차이는 있지만은 원래 이 부분이 지방이 있는 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채우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니까 지방으로 채우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쌍꺼풀이 있는데 네. 쌍꺼풀 라인에도 지방 이식이 가능하세요? 쌍꺼풀 라인이라는 게 어떤 거 좀 말씀하시죠?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혹시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쌍꺼풀 라인 밑으로요? 아니면 위로? 위쪽으로. 그렇죠. 네, 위쪽으로 네. 이식을 하는 거죠. 아래쪽으로는 이식을 할 수는 없고요. 쌍꺼풀 라인 기준으로 위쪽에 꺼진 부분을 기준으로 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 이식하고 나면은 유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유지 기간은 편견을 좀 줄여드릴게요. 이 지방 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넣으면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식된 지방이 네.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런 것 뿐이지 절대 이식된 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한 우리 수술방 간호사가 저한테 한 9년 전쯤에 이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잘 살아있어요. 이식된 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살이 찌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같이 좀 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도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방이 언제 빠지냐,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지방 이식의 양이 한 70에서 80 정도? 목표치가 그렇다면은. 그러면 실제로 수술하고 났을 때는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지방 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줄여서 목표치를 이렇게 좀 나눠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지방 이식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히 아주 미세하게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점이 있어요. 꺼진 눈 주변을 지방 이식을 하면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눈밑 특히 꺼진 눈 지방 이식은요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요 지방 이식을 할 때 피부층 바로 밑에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좀 많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쏘는 경우 또 그래도 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이 원리 자체는요, 지방 이식을 할 때 이게 눈꺼풀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눈꺼풀이 있으면 눈꺼풀 바로 밑에는요, 둘레근이라는 이렇게 빨간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지방층하고 그 지방층 바로 밑에 눈을 떠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층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지방층에다 넣어야 되면은 눈 둘레근이 있으니까 그 뒤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피부가 여기 있었고 바로 눈 둘레근이 바로 뒤에 있으면은 울퉁불퉁함이 제일 잘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 둘레근하고 피부 사이에다가 지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그럼 안 보이려면 아까 말한 원래 지방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눈 둘레근 뒤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층에다 넣어줘야지 울퉁불퉁함이 덜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렇게 얼굴에도 지방 이식을 하면서 꺼진 눈 지방 이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지방 이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울퉁불퉁해지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죠.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그렇게 그게 해결 방법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극소량의 희석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로 놓게 되면은 지방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울퉁불퉁함이 좀 많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그 주사가 지방을 녹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지방 알갱이 덩어리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콩알만 했다. 그러면은 그 주사를 놓으면은 위축이 돼요. 그 지방이 녹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방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1이라는 지방이 뭐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1대로 있지만은 걔가 좀 이렇게 뚱뚱했던 게 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울퉁불퉁함 자체가 피부 표면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사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주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방 이식을 하면은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꺼지는 지방 이식의 부작용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울퉁불퉁함, 그게 이제 근육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하고 근육층 사이 그 층에 있게 되니까 이게 그게 울퉁불퉁함이 좀 제일 그렇겠죠. 근데 울퉁불퉁함을 피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적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다 교정하자고 딱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조금 그렇고요. 그냥 소량을 넣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쌍꺼풀 수술하신 분 중에 꺼진 분 있으세요? 그럼 왜 꺼졌을까요? 그냥 한번 기본적으로 심하게 지방을 제거해서 딩동댕.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제거했으니까 그게 꺼지거든요. 그러면은 눈둘레근 뒤쪽에 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지방을 넣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쌍꺼풀 수술할 때 절개부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눈둘레근의 상당량을 잘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할 때 아까 피부가 있고 눈둘레근이 있고 지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피부를 열어서 눈둘레근을 일부를 제거했고 밑에 지방을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방층하고 피부하고 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눈둘레근의 가운데 원래는 존재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에서도 울퉁불퉁함이 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결론은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 무리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몇 번을 조금 나눠서 하더라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충분히 좀 마취를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주사를 이제 지방을 넣을 때도 좀 그렇잖아요. 좀 사람 마음이란 게 좀 확실하게 놓고 싶은 그런 유혹은 수술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견디기 힘든 유혹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 좀 참고 조금씩 넣으면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아침이니까 부어있으니까 눈뜨기가 편안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후에 되면은 아무래도
뭐 얼굴에 붓기가 빠지면서 네. 여기 눈이 꺼지게 되죠. 네. 그럼 눈뜨기가 불편하고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그럼 이마에도 주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눈이 만약에 지방이 없다면은 이쪽에 지방이 없다면은 왜 눈뜨기가 힘든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구예요, 안구. 그러니까 눈이 이제 안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눈꺼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여기에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 지방이 없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 눈 위에는 이 지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도르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을 밧줄이라고 우리가 동아리를 이렇게 해서 물을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 도르래가 걸려 있어서 밧줄을 당기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 도르래가 없다면은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네. 도르래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겠죠. 네. 그것처럼 지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을 쌍꺼풀 수술할 때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했거나, 혹은 나이가 이제 좀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지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지금같이 오전에는 편했다가 오후에 되면 이제 지방이 눈이 들어가면서 꺼지게 돼서 힘든 상황이 된다면은 이 도르래의 역할을 이 지방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의 움직임이 수직으로 움직였던 벡터가 안구를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뜨기가 편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움직인 거리는 똑같지만은 눈 안구로 쳤을 때는 이 오픈되는 양 자체는 수직으로 했을 때 오픈되는 양과 눈 안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지만은 실제로 오픈되는 양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더 치켜떠야 되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질문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모든 의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경험상으로 따졌을 때는 네, 그래서 지방 이식이 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너무 쏙쏙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저도 네, 잘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